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떠한 불확실성인지 문법 프린트 뒤쪽은 항상 이면지니까 걷다가 적으면 된다. 그 다음에 8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대신에가 무엇 대신에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건지. 질문 나온 건 진도 나가면서 답변해 줄게. 5번 문장에서 얘기한 이러한 두 개의 intersecting, 나누는 선이 어떠한 선을 얘기하는 건지. 교차하는 선, 젠장. 이러한 두 개의 intersect, 교차하는 선이라는 게 4번 문장에 나오거든. 그 다음 질문으로도 나왔던, 이게 질문이기도 하거든. 너네가 질문도 했고 내가 질문으로 준비해오기도 했는데, 이 커다란 보상, 상이라는 게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3번) 문장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앞문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서는 질문이 없는데, 이거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소리를, 지금 밖에서 소음이 나고 있지. 내 목소리가 너네 같이 들리지. 그럼 이 소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들려? 각자 듣고 있지. 똑같다는 거야. 인간이 소리를 인식할 때는 따로 음의 높낮이에 따라 따로 인식한다는 게 전부야. 너네가 좋아하는 노래 들을 때 모든 소리가 덩어리로 하나로 들려? 뒤에 기계음도 들리고 너네가 좋아하는 가수의 보컬도 따로 듣잖아.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멜로디와 반주가 따로 들린다는 거야. 이 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뭐야? 뭐 빨주, 노의 찰흙이 있으면 그거를 물리적으로 그 찰흙을 전부 다 합치면 그게 색이 하나로 되잖아? 그게 좀 어두운 색이 되는데, 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어우러질지언정 우리는 그 소리를 빨주, 노로 구분해서 듣는다고. 이게 엄청난 사실이고, 나도 이걸 의식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 질문 흥미롭어.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 지문이래. 사람이 소리를 인식할 때 나랑 명진이랑 시연이가 동시에 대화를 하면은 그 소리가 하나로 들려? 아, 이거는 명진이 목소리, 이거는 시연이 목소리, 이건 이화 선생님 목소리로 구분되어서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똑같다.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분해서 듣는다는. 근데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나도 이 지문을 읽으면서 깨달았거든? 피아노를 왼손이랑 오른손으로 두 손으로 치잖아. 그러면은 그게 한 소리로 들리지가 않잖아. 왼손으로 치는 피아노 소리와 오른손으로 치는 피아노 소리가 구분돼서 들린다고. 이게 사실 엄청난 사실이야. 나 이거 인식하지 못했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 얘기야. 인간이 소리를 들을 때는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분해서 듣는다는 거야.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리잖아.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 진도는 나가면서 그 문장별로 이해 안 될 것 같은 질문은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득이 어떠한 이득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러한 이러한 공공재 사용이라는 게 앞문장에서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러게. 그 다음 7번 문장에 이러한 가치가 어떠한 가치를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 마지막 질문. (2번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노력인지. 4번 문장에서 이러한 유형의 작업이라는 게 어떠한 유형의 작업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제가 어떠한 과제인지. 전부 다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달아보세요. 시간은 한 15분이면 되겠죠? 그 인간의 지각 시스템이라는 게
그쵸? 설계가 돼 있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면은 그 물체를 인식하도록 어떤 환경 하에서 물체를 인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냐면 변화하는 일루미네이션, 조명, 변하는 조명, 상황, 그 다음에 컨텍스트, 맥락하에서 물체를 인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아, 우리의 뭐 뇌인가요? 뇌는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도 어떤 물체를 인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대. 그것은 extraordinary, 완전 적응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그것은 인간의 인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미 인지 시스템이 놀랍도록 적응이 돼 있어. constantly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계에 이미 적응이 완료가 된 상태라고 하네. 그렇게 진화를 했겠죠. 조명이나 상황이나 맥락이 어떻든 그 물체를 인식하도록 우리가 진화를 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뇌는 사용한답니다. 나데이 법비죠. 하나가 아니라 not one, 하나가 아니라 multiple, 많은 다양한 그러한 경로를 사용을 한대. 만약에 하나가 막히면은 그것은 또 다른 통로라는 것을 takes, 사용한답니다. 취한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akes, 사용하다, 취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앞문장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결국엔 불확실성은 변화죠, 변화. 이러한 엄청난 flexibility, 유연성 있잖아. 뇌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근데 무엇에 의존하냐면 변화하는 신호에 의존을 하는. 근데 무엇에 따라서 신호에 의존을 하게 돼? 그쵸? 이용 가능한 무엇이든지에 따라서 말해볼 무엇이든지라고 해석할게. 이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든지에 따라서 이런 변화하는 신호에 의존하는 뇌의 유연성이라는 건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vicarious, 대리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그것은 발견이 될 수가 있대. 대부분의 생물 체계에서, 생물 시스템에서 발견이 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뭘까? 대부분의 생물 시스템에서 발견이 가능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대리 기능을 얘기하는 것. 생명체, 유기체라고 불리는 것들은 보통 인지 시스템이 하나로만 되어 있진 않나 봐. 여러 개의 인지 시스템 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를 했나 봐. 인간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시로 새가 나오네, 새. 마이그레이팅. 그 이주하는 새들 있잖아. 날아가거든? 사우전에 S가 붙었으니까 수천 마일을 날아간다고. 인간이 아니라 새들도, 그쵸? 의존을 한답니다. 무엇에 의존하냐면 별에 의존을 한대. 그 길을 찾는데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까요?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별에 의존을 한답니다.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게.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아. 하지만 만약에 It's a cloudy day, 흐린 날이다. 즉 별이 안 보인다. 별에 의존해서 방향을 찾는데 새들도 흐리면은 그들은 대신에 무엇에 의존하냐면 랜드마크스, 그 주요 지형 지물이죠. 얘들에게는 뭐 산이나 강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눈에 띄는. 인간에게는 뭐 여기 주요 지형 지물, 랜드마크라고 해석해도 되거든. 인하되는 홈플러스 정도인데 새들에게는 큰 강이나 산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대인은 역시나 그 이주하는 새들을 얘기하는 거고, 날이 흐리면 별이 안 보이니까 이 랜드마크에 의존을 하는구나. 혹은 매그네틱 센스, 자성 감각에 의존을 한답니다. 인간은 느낄 수 없지만 새들은 지구의 자기장을 느껴서 마치 나침반처럼 그 방향을 구분할 수가 있나 봐. 새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이 대신에는 무엇 대신에를 얘기하는 거야? 길을 찾기 위해?
별에 의존하는 대신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이면지 옆에 꺼내놓고 자기가 쓴 답이랑 일치하는지 보면서 봐.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고 이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이해하는 게 이해는 지금 당장 해야 되거든. 그냥 지금 끝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면 집중이 잘 되겠죠. 나중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비슷하게 그 뇌라는 것도 인식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새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이제는 인간으로 온 것 같은데 페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대. 너네 얼굴을 어떻게 인식해? 눈, 코, 그 다음에 입의 모양 이렇게 해석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묶는 게 낫겠네요. 아이, 노즈, 마우스가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죠. 눈, 코, 입의 모양? 그 형태에 의해서 얼굴을 인식하게 되잖아. 근데 극단적인 경우에 어때? 오직 몇 개의 선으로 충분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2개 쓰인 건데 여기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때 우리 선 몇 개만으로도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 우리가 인식할 때처럼 셀러브리티 그 유명인 연예인의 얼굴을 캐리커처에서 근데 이게 만들어졌잖아. 그 캐리커처라는 게 단지 몇 개의 연필 스트로크스 획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화가들이 연예인들 그릴 때 모든 걸 세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특징적인 부분만 그려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라는 게 얼굴을 인지하는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걸 똑같이 사진 찍듯이 그리지 않아도 선 몇 개만으로도 인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캐리커처 말고 또 다른 예시니까 얼소가 나오네. 얼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순서별이나 문장삽입, 글의 구조 문장의 구조가 아니라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얼굴 인식이라는 게 또한 기능을 한답니다. 이분 심지어는 일부 있죠. 얼굴의 일부가 가려져도 기능을 한대. 그 다음에 그 internal feature 그 내부의 특징들 있잖아. 얼굴 안에 있는 내부의 특징들이 뭐 있어. 그 눈 같은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내 친구가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너네 못 알아보니? 알아보거든. 멀리서도 알아보거든. 이게 바로 인간의 놀라운 인지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 뇌라는 건 무엇에 의지? 외부적인 특징이 있잖아. 예를 들면 머리카락 혹은 그 머리의 형태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엄마의 뒷모습만 봐도 우리가 엄마임을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게 바로 뇌의 놀라운 기능이다. 엄마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머리 형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인간의 인지라는 건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진화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켰냐? 그 연지는? 이러한 경우에 뇌라는 것은 외부적인 특징에 의존을 한다는데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걸까? 그쵸. 얼굴이 가리어져 있어서 그 내부의 특징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라는 앞문장의 when이죠. when 부사죠. 여기죠. 이 질문 가연이 몇 번 문장 주제문으로 골라왔냐? 5번. 그럼 5번으로 할까요? 대리 기능에 관련된 지문인가 보네요. 5번. 그럼 여기에도 우리 1번 형광펜 쳐놓자. 그 복습할 때 조금 편하도록 vicarious function이 대리 기능에 뇌의 대리 기능에 대한 지문이구나. 그 다음 얘들아 벌타일이라는 게 이상한 장소래. strange place. 1월 1899년 January 1월 administrator 행정관들 공무원들 British Empire 그 대영 제국의 행정관들이 결정을 했답니다. finalize 확정짓기로 국경을 확정짓기로 결정을 했대.
그 국가 사이에 이집트와 수단이라는 국가 사이의 국경을 결정짓기로 결정을 했구나. 그 콜로니얼 식민지의 패션 방식 식민지의 방식대로 이미 여러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으니 어때? 그들은 결정했죠. 야 그냥 편리하게 직선 사용하자. 이렇게. 그쵸? 어떤 선이야? 22nd parallel. 이거 해석을 parallel of latitude를 위도선이라고 해요. 위도선. 22도 위도선 직선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얘는 이제 얘를 수식해 주는 거다. 편리하게 직선 라인 22도 위도선. 그러니까 위도라는 건 결국에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가로선을 얘기하는 거다.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나눠버렸다는 거죠. 국경조차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냥 직선으로. un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당연하게도 이러한 새로운 국경은 arbitrarily, 의미적으로 tear toward towards이거든. 이게 눈물이라는 명사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찢다라는 동사 뜻이 있다. 여기서 떼어놓다라고 나오네요. tear toward tone, tear 명사로는 tear, 동사로는 tear. 그래서 여기는 towar이라는 과거 동사 형태가 쓰인 거다. 당연하게 이러한 새로운 국제 국경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찢어놓았답니다. 그 지역의 부족과 공동체들을. 그리고 1902년이니까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네. 한 3년 만이죠. 1899년에 직선 라인을 그려놓고서는 1902년이니까 그 영국은 drawn 새로운 선을 그었답니다. 트라이벌 부족의 영토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늦게서야 이제 좀 수정에 들어간 거죠. 괜히 직선 라인으로 그었다가 부족이 이제 갈라졌으니까 부족이 사는 지역을 고려해서 두 번째 선을 그었네. 일단 그 조합 있죠. 이러한 두 intersecting 교차하는 선의 조합이라는 것은 brought, bring의 과거 형태죠. bring about 야기하다라는 뜻이잖아. 얘 인과관계 동사에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이런 조합이라는 건 bring about 야기하다. 그쵸? 만들어냈다는 거죠. 의역하면 brought about the creation 뭐를 만들어냈어? 두 새로운 영역의 생성을 만들어냈답니다. 이러한 두 개의 교차하는 라인이라는 건 4번 문장에서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썼냐? This new international border가 첫 번째고. 맞나요? 맞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뉴 라인이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얘들아 4번 문장에 당연하게도 이러한 국제 국경이라는 것은 지역의 부족도를 찢어나왔다는데 This new international border는 앞문장에서 뭐를 지칭하냐? 그 직선 라인 얘기하는 거 알죠? 그럼 얘가 지칭하는 게 일단 얘고 첫 번째 국경이죠. 첫 번째 국경. 헷갈리는 사람은 검정색 펜으로 써놔. 첫 번째 국경.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직선 국경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새로운 라인이 이제 두 번째 국경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these two intersecting lines는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지칭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죠. 두 개의 영역을 만들어냈대.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인천같이 그 해안 쪽에 위치되어 있는 커다랗고 inhabit이 거주하다라는 뜻이잖아. inhabit, 거주하다.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inhabit의 ab로 붙어서 거주할 수 있는 해안의 지역 뭐라고 불려? 할라입이라고 불리는. 할라입, 그쵸?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그 지역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는
이렇게 하면 알까요? 얘랑 얘를 보는 게 낫겠네요.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걸로. 그러니까 콜론 뒤쪽으로는 문장이 아니야. 그 두 지역에 대한 설명. 콜론 뒤로는 예시가 나와 있는 거야. 문장이 아니라. 어디 가리키는지 알지? 머릿속에 지도 있지. 그 다음에 empty. 아무것도 없대. 텅 비어있고. 랜드록. 결국에는 그 땅에 의해서 막혀있는 육지에 둘러싸인 이라는 뜻입니다. 육지에 둘러싸인. 육지에 둘러싸인 패치는 땅덩이라는 뜻이거든. 땅. 사막 땅. 데저트.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벌타일이죠. 수단도 이집트도 원하지 않는 그 땅이죠. 그 desirable 바람직한, 그러니까 누구나 원해. 바람직한 할라입, 그 해안에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이해할 만하게도, 그쵸? 원래의 직선의 국경을 이제 요구한 거죠. 클레임이 요구하다. 뭐 이 정도라서 요구하다? 요구했답니다. 1899년에 그려진 그 22도 위도선의 직선 라인을 원한 거죠. 반면 수단은 같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 뭐 굳이 따지면 이거 위드 분사 구문인데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같은 목표를 염두에 둔 채로 요구한 거죠. 새로운 1902년의 그 선 국경을, 두 번째 국경을 요구한 거죠. 일단은 읽을게. 그 이상한 결과 있잖아. 이러한 long standing은 오래된이란 뜻이거든. 오래된 갈등의 이상한 결과는 뭔 줄 알아? 얘들아, 오늘날까지도 보스 컨트리, 그 이집트랑 수단이죠. 이집트랑 수단이 요구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 벌타일을 요구하는 걸 자기 땅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죠. 이 벌타일이 근데 어떤 영역이야? 그 토지의 영역이죠. 얘는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 roughly 대략 런던 크기의 땅 영역. 일단 여기서 그것이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커다란 그 보상이라는 걸. 네모가는 여기서 묶고 올게. 그럼 얘들아, 벌타일은 내 땅 아니라고 해. 만약에 벌타일이 내 땅이라고 하면 어떤 보상을 잃게 되는 걸까? Greater Prize는 6번 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돼? 그쵸, 할라입이죠. 그 바람직한, 누구나 원하는 이 할라입을 포기하는 거거든, 국경에 따라서. 응? 그 다음에 이 바람직한 할라입은 결국에 5번 문장에서 또 어디로 연결시킬 수 있어? 왜 바람직해? 그쵸? 크고 거주할 수 있는 해협 영역이거든. 이렇게까지만 연결시킬게. 이렇게 해줘. 화면 보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desirable, inevitable. 왜냐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거든. 이거 이미 순서별 문제네, 문제 자체가.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풀면 되겠죠. 이것이 만들었답니다. 벌타일을 더 EST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큰 땅덩이로, 어떤 국가도 원하지 않는 땅덩이로 만든 거죠. 주제문을 그 현서는 뭘로 골라왔냐? 8번. 8번으로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뭐를 고르는 게 나을까요, 친구들? 벌타일에 관련된 글이긴 한데. 7번이랑 8번으로 할까요? 7번이랑 8번. 그 다음 중거 집단의 효과. 중거 집단은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너네 가족일 수도 있고, 너네 학교에서 어울리는 무리일 수도 있고, 이 학원에서 어울리는 무리일 수도 있고. 인그룹은 내 집단이거든. 내 집단.
그러니까 너네가 어울리는 친구 집단 있죠? 그 학교 가면 어울리는 3, 3, 5 모여있는 그 집단을 내 집단, 인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외에는 외집단이라고 표현하거든. 내 집단은 레퍼런스 그룹, 준거 집단, 준거가 뭐냐? 기준 집단이 될 수 있답니다. 즉 준거 집단에 대한 동격 설명이잖아. 사용이 되잖아. 프레임, 틀, 준거의 틀, 기준의 틀로서 뭐하는? evaluating, 평가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행동을. 그 구성원들 있죠. 이제 예시가 나오네. For example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예시죠. 자원봉사 조직의 구성원들은 여기 나오네. 예를 들어서 그들 스스로를 평가한답니다. 무엇에 의해서 평가해? 기준에 의해서. 그 집단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를 평가하고 엔드 뒤쪽으로 자랑스럽다고 느껴.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기여에 있어서. 자원봉사 집단이니까 누구한테 기여하게 되겠어? 그 공동체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있어서. 왜냐면 연탄 나르고 쓰레기 줍고 나무 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봉사활동 집단이면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낀다고. 우리가 공동체에 기여하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라는 것은 그 보여준답니다. 반영한답니다. 노머티브 이펙트, 규범적인 효과를 그 준거 집단에. 얘 후즈 오랜만에 나왔네.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예외적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 선행사를 포함해서 해석하면 돼. 그 준거 집단의 멤버들은, 구성원들은, 주어져? 공유하거든. 같은 관점을. 그쵸? 스스로 같은 관점을 공유를 한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앞문장에 뭐로 연결시키면 될까? 뭘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게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자랑스럽게 여긴다. 항상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는 게 아닌 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이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만약에 다른 구성원 있죠. 너의 준거 집단의 다른 구성원. 그러니까 준거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이번에는 부모님이 나오네. 우리 부모님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너는 또한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어? 그 규범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포함된 집단의 대부분의 특성을 나도 갖고 있다고 믿네. 그렇다고 느끼네. 부모님이 자존감이 높다. 나도 그렇게 되고, 자원봉사 집단에 있다. 나도 뭔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그 규범적 효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준거 집단을 모방하는 걸 포함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단에 있어. 공부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공부하게 되고, 수영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수영하게 되고, 담배 피는 집단에 들어가면 담배 피게 되는, 이렇게 모방의 그런 효과를 갖고 있구나. 하지만 이러한 준거 집단이라는 건 역시나 또한이라고 얘기 안 해. 좋기만 한 게 어디 있겠어. 비교 효과를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어소시어티브, 연합 효과, 자기 평가에 대한 연합 효과라는 걸 갖게 된다는데, 만약에 수일치는 엿다 맞힐게. 대부분의 너네 클래스메이트, 반 친구들이 샤인, 빛나, 뛰어나, 학업적 성취에서 되게 뛰어나. 너네 그 반이 학교든 학원이든. 그럼 너는 어때? 너 자신을 당연히 비교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들과. 인간이라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너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질 수도 있어. 느끼면서 뭐라고 느껴? 너의 학업적 성과라는 게 8이 표준이나 기준이란 뜻이 되면 표준, 기준. 네모가로 이렇게 잡고, 업투는 얘 뭐뭐까지거든? 전치사로 뭐뭐까지? 표준까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나 애들만큼 못하는 건가?
예를 들어 반 친구들이 평균이 90인데 내가 한 75점이야. 그러면은 뭔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부정적 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9번 문장이 이해가 안 된대. being 얘 be associated with 단어 리스트에 안 나오나? 무엇 무엇과 연관되다라는 뜻이죠. 무엇 무엇과 연관되다. 얘들아, 멋진 집단과 연관되는 거 동명사 주어니까 being. 도는 연결어로 하지만이란 뜻이죠. 여기 도 보이죠? 얘 연결어로 하지만이란 뜻이다. 하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하지만. 하지만 멋진, 그러니까 지금 8번에서 부정적인 거고 9번에서는 긍정적인 게 또 나오거든. 멋진 집단과 연결되면 어때? 내 친구들이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되게 배려심도 깊어. 내가 그 집단의 일원이야. 멤버거든. 그러면 어때? 만들죠. 너가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만들어. 너 자신에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훌륭하신 분이야. 인성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그럼 그게 되게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분사구문 처리할게요. 그냥 bask in, 누리다. 무엇을 누리다. 이거 내가 그거 단톡방에 필기 안 보냈냐? 그 reflected가 여기에서는 반사된 영광을 누리면서. 얘들아, 너네 옆에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 너네도 그 빛을 반사하게 되잖아. 그 빛을 받아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비유적 표현이거든? 이 표현을 써놓으면 돼. 이 표현.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쵸, 자신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내 옆 사람이 잘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것처럼 되게 기분이 좋고 우쭐해져. 내 친구들이 잘하고 내 부모가 괜찮은 사람이면. 중거 집단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네. 여하튼 단톡방이 없으니까 지금 써. 이건 주제문 뭘로 성은이 골라왔니? 하나 고르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뭘로 고르셨어요? 1번. 그쵸, 1번인데 여하튼 1번에 포함된 게 긍부정을 다 포함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1번은 일반적 진술이긴 한데. 그럼 1번으로? 그 문제의 그 지문이네요. proximity, 근접성. 이게 음악과 관련된 지문이긴 한데 이게 심리학, 인지심리학 지문이라고. 인간이 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묶어서 인식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인데, 그 음악에서 있잖아. 근접성이라는 것은 그 지칭한답니다. 그 요소가 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거든. 얘 동명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왼쪽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쓰면 되잖아. 걔 지금은 무슨 형태로 써져 있는 거 같냐? 어퍼스트로피 붙어 있으니까 소유격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음악에서 근접성은 지칭한다. 요소 가까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함께 가까이 있는 걸 지칭하거든. 그 요소의 예시가 뭐가 있어? 피치, 음의 그쵸, 높이. 나는 높낮이라고 해석할게. 음의 높낮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답니다. 젠장? 이게 아닌데요? 이거죠? 제가 수업 준비해온 걸? 그러면서 이 예시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가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 음이라는 건 어떤 음이냐면, 음의 높낮이가 비슷한 그런 음들은 묶이게 된답니다. 함께. 결국에 이거 뒤에 1번 문장에서 나왔던 이 in 안에 있는 예시가 나오는 거잖아. 피치, 타임, 스페이스. 음의 높낮이나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묶여서 인식이 된다며. 그러니까 지금 얘 첫 번째 예시엔 음의 높낮이 나온 거거든.
두 번째는 이제 타임이 나오겠죠? 역시나 추가 정보에 해당하니까 얼소가 여기 나왔네. 음들은 또한 묶인대. 수동태에서 묶인다 함께. 만약에 그것들이 함께 연주된다면 in time, 시간상. 혹은 만약에 그것들이 같은 악기에서 나온다면 또는 그 섹션에서 나온다면 커다란 그 음악 집단에 오케스트라 보면은 그 바이올린 켜는 데 있고 뭐 피아노 치는 데 있고 뭐 드럼 치는 데 있잖아. 드럼은 아닌데 진짜 비올라 같은 거 플루트나 그런 섹션을 얘기하는 거다. 화면 보면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악기별로 나뉘어져 있잖아. 이런 걸 다 섹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타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내온 거고, 그 다음에 공간에 해당하는 게 악기나 그 오케스트라 같은 데 있는 섹션에 해당하는 거죠. 악기도 공간이잖아. 그 악기 자체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음악에서의 근접성을 따질 수가 있거나 이러한 유형별로 묶어서 요소죠. 요소. 1번 문장에 엘리먼트라고 지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get a sense of는 무엇을 이해하다. 근접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 지금 명령문이죠? 명령문. 상상해라. 어떤 사람이냐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래. 5번 문장.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음을 연주하거든? 근데 이 음이라는 게 높대. 음의 높낮이에서 여기서 묶어야 되는데 그쵸? 왼손보다. 그러니까 얘들아, 피아노를 양손으로 연주할 때 오른손에서 연주하는 음은 높다는 거야. 왼손보다. 그게 전부 다다. 또한 most often, 자주. 여기서는 이때 강조구문. 강조하는 거는 이거죠. right.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은 바로 오른손이랍니다. 멜로디를 연주하는 건. 반면 왼손이라는 건 연주하는데 베이스라인, 베이스라고 읽거든. 낮은 음역, 낮은 음역. 뜻이 안 나와요? 낮은 음역. 낮은 음역을 그 반주, 액컴퍼니먼트 하면 반주거든. 그 반주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오른손은 높은 음, 왼손은 보통 낮은 음역을 연주한다가 전부 다다. 지금 5번에서 6번에서 얘기하는 건. 7번. 비록 있잖아. 모든 이러한 음들이 연주되긴 하잖아. 가까운 스페이셜, 공간의 근접성에서 연주되잖아. 동시에 연주되잖아. 그러니까 왼손이랑 오른손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져 있겠어. 되게 가까운 공간의 근접성에서 연주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approximately, 대략 동시에 연주되죠. 손은 두 개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왼손이랑 오른손이 동시에 연주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음을 듣게 되죠. 일단 여기에서 hear이 뒤에 얘 지각동사거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거죠. 이 음을 수식해주는 전명의 가운데 들어간 거고, 우리는 오른손에서 나오는 음을 그쵸, 나타난다고 듣는 거죠. 멜로디로. 그러니까 오른손에서 치는 걸 멜로디로 귀로 인식하게 되고. 왜 그래? 그것들이 묶이거든 함께. 음의 높낮이라는 측면에서. with respect to 무엇의 측면에서. 이거 저번에 써줬죠. 근데 관련하여. 그러니까 얘들아, 7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양손으로 공간상으로 별 차이가 없는 양손, 그 다음에 동시에 연주해도 우리는 결국에 음의 높낮이라는 걸로 묶어서 귀로 듣게 된다는 거거든. 일단 끝까지 읽을게. 비슷하게 이번에는 바이올린 예시다. 바이올린. 심지어는 양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은 한 손으로 연주하잖아. 사실상 활을 잡고. 일부 바이올린의 유명한 솔로 뮤직, 독주곡이라고 해석할게. 독주곡. 혼자 연주하는 거야. 바이올린 독주곡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음악에 어떻게? by ing 뒤에 방법이 나오죠? simultaneously 동시에 어떻게 함으로써? 두 개의 높고 낮은 음을 만들어냄으로써 바이올린 하나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우리는 두 개의 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잖아. perceptually, 지각적으로 인간이 인지하기를.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9번 문장이야. 9번 문장이 결국엔 주제문이거든. 우리는 높은 음을 묶어 양손으로 동시에 연주하고 바이올린 하나로 연주해도 높은 음을 묶어서 인식해. 그 다음에 낮은 음을 묶어 두 개의 소리를 듣는다고. 응?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듣게 되냐면 polyphonic, 다성 음악으로 듣게 된다. 소리가 여러 개인 것으로 듣게 된다. 한 악기로 연주를 해도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혹은 두 개의 음악적 선율이라면 선율로 듣게 된다. 일단 7번 문장이 일단 썼니? 이거는? 여기 그 지문을 이해한 다음에 봐봐. 결국 이 지문이 하고 싶은 건 인간이 소리를 어떻게 묶어서 인식하냐? 동시에 들리는 소리를 물리적, 시간적 근접성으로만 가까이 있는 것만 묶지 않고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지각한다는 거야. 멜로디는 높고 반주는 낮잖아. 그럼 그걸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인식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7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음이 피아노 예시였죠. 양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예시였는데 음이 시공간적으로 가까워도 음이 시공간적으로 가까워도 동시에 연주되잖아. 손은 조금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가까워도 음 높이 기준에 따라 소리들을 따로 묶어 인식, 소리를이라고 하자. 따로 묶어 인식한다. 8번 문장 바이올린은 또 왜 나왔냐면 동시에 연주하죠. 동시에 연주하지만 두 개의 선율을 인식하죠. 두 개의 선율이라는 건 선율은 결국에 음의 높낮이 얘기하는 거잖아. 음의 높낮이 인식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시에 나오는 소리를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따로 인식한다. 높은 음 따로 묶어서 낮은 음 따로 묶어서 이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1번이랑 9번으로 주제문 고르자. 1번까지. 그 다음에 퍼블릭 굿즈. 얘들아, 공공재라는 게 undervalued, 가치 저하되어 있대.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쵸? 저평가되고 있답니다. 저평가된, 이렇게 해석해요. 저평가된 시장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는 시장을 얘기하거든. 시장은 존재하잖아. 프라이빗 굿즈, 사적 재화를 위해서 존재하잖아. 하지만 rarely는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부정 표현이니까 거의 공공재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소리냐? 아쿠아틱 해비텟, 수생 해비텟 서식지, 물과 관련된 서식지 있잖아. 예를 들면 웻랜드는 젖어있는 땅이니까 습지거든. 습지와 같은
그런 수생 서식지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거든. 근데 이점이라는 게 보통은 공공의 이익인 이점, 공공 이익, 이 정도로 해석할까요? 공공재라고 하면 너네가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다양한 이점이 공공재거든. 즉 공적으로 이익이 되거든. 예를 들면 어떻게 공적으로 이익이 되냐면 이 5월 사이로 이렇게 인클루딩 뒤에 예시가 나오는 거죠. 이 예시는 다양한 이점에 대한 예시다. 첫 번째는 번식이나 레퓨지, 이제 피난처가 될 수가 있어. 고유종에 있어서 번식할 수 있는 곳이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레퓨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휴양으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헌팅. 구조상으로 보면 안 되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 명사가 몇 개 병렬되는 것 같냐, 의미의 덩어리로 볼 수 있겠어. 일단 내가 병렬되는 등위 접속사는 알려줬잖아. 이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게 의미상 몇 개인 것 같아? 몇 개로 봐야 될까요? 4개. 일단 첫 번째는 뭔 것 같아? breeding or refuge가 일단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creation, hunting and tourism은 인간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purification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해석을 하는 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밑줄 쳐놓을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놔야겠네. 동물과 관련된 예시, 인간과 관련된 예시. 인간이 쉴 때 하는 것들이네. 휴양이나 사냥이나 관광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물 공급의 정화까지. 이러한 것들이 습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점들이거든. 이러한 이점들이 누려지는 거죠. 즐겨지는 거죠. simultaneously,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점은 제공이 된답니다. 그들에게 무료로. 그러한 자연의 기능에 의해서 습지라는, 여기서 댐은 누굴까? 누구에게 제공된다는 걸까? 이러한 이점이라는 게. 댐은 많은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 이러한 이점은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돼? These benefits는 2번 문장에 아연이 어디로 연결시켰니? These benefits. 그쵸? 그래서 including 뒤쪽에 이제 열거되는 거죠. 나는 diverse benefits로 연결시키긴 했는데 너네 이미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여기로 할게. 그러면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것들이다.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거. 결과적으로 어떠한, 얘 단수주어 처리해야 돼. 얘 그래서 단수동사 나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봐라. 어떠한 시장도 어떠한 가격도 없답니다. 이러한 공공재의 사용에 있어서 그 습지라는, 결국에 공공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문장에 여기로 연결시키면 되잖아. 이러한 이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우리가. 4번 문장에 these public good uses를 3번 문장에 these benefits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서식지, 피난처, 이런 휴양활동, 그 다음에 물 정화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공짜로. 하지만 실제적 가치 있죠. 이러한 서비스의 실제적 가치라는 것은 0이 아니랍니다. 이것도 여기로 연결시키면 되겠네. These services를 이 사용으로 연결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3번 형광펜 든 김에 이것도 여기로, 이거죠 결국엔. 이거.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benefit from이면 무엇으로부터 이득을 얻다거든. 자동사 benefit from 무엇으로부터 이득을 얻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얻잖아. 그 습지가 제공하는. 근데 그들의 가치라는 것은 총 부가이익이랍니다. 써놔. 부가이익.
모든 사람들의 부가이익. 근데 어떤 모든 사람들?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습지에 의한. 6번 문장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 습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습지의 가치 이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습지 덕분에 누리는 이익의 총합이다. 모든 사람들이 습지 덕분에 누리는 이익의 총합. 그걸 수치화할 수는 없어. 심지어 습지가 공짜로 제공해 주거든? 그렇다고 습지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이 가치는 우리가 얻고 있는 이득을 총합한 게 그 습지의 가치거든. 이러한 가치라는 것은 크죠? 심지어는 어때? 어떠한 어페런트? 눈에 보이는 시장 가격도 없어. 이러한 습지의 서비스에 있어서. 일단 끝까지 읽을게. 이러한 차이 있죠. 영원이라는 가격. between A and B는 여기서 이제 병렬되죠. 습지의 서비스에 대한 영원이라는 가격과 그것의 실제 가치의 차이 있죠. 모든 beneficiary, 수혜자에 대한 이게 뭐를 보여줘? 얼마나 많이 이러한 공공재들이 저평가되고 있냐 시장에서. 가격이 영원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공재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7번 문장에 이러한 가치는 앞 문장에 무엇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냐? 이러한 가치는 크다. 결국에 총합으로 왔어. 얘로 봐도 될까요? their value? 얘랑 똑같으니까. their value에서 theor이 지칭하는 건 누굴까? 서비스로 보는 게 나을까? 서비스의 가치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안 표시해도 될 것 같은데. 이지문이 얘기하는 거 주제문 그 지은이 몇 번으로 골라왔니? 몇 번? 1번? 그쵸? 1번이랑 8번으로 할게. 1번이랑 8번. 가격이 없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저평가되고 있다. 공공재들이. 1번, 8번. 그 다음 마지막 줄이. 이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간에 있을 수도 있거든. deep work 심층 작업이라고 해석할게. 심층 작업이라는 건 언제 발생하냐면 너가 그 활동을 수행할 때랍니다. 무엇을 갖고? 깊은 집중력을 갖고. 근데 이 집중력이라는 건 어때? 너를 밀어붙이죠. 너의 인지적 능력을 밀어붙여. 머리가 빠개질 것 같거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알죠? 이 and 오른쪽에 있는 뭐랑 지금 한번 찾아봐. 뭐가 병렬됩니까? 해석이랑 구조로 봤을 때. create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perform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improve까지 이렇게 세 개가 병렬된다고 보자. and 사이로 when 부사절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심층 작업은 언제 발생하냐? 활동을 수행할 때. 깊은 집중력을 갖고 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집중력이라는 것은 너의 인지적 능력을 밀어붙여. 머리 깨질 것 같거든. 그리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깊은 집중력을 갖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를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너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 근데 이러한 노력이라는 것은 replicate, 재현하는 게 어렵다. 누구나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these efforts라는 거는 일단 끝까지 이러한 노력이라는 건 재현하기가 어렵다는 건 이게
replicate가 원래 복제하다라는 뜻이잖아. 재현하다 이제 따라하다라는 뜻이거든. 재현하기가 어렵다, 따라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제 문장이죠. To be able to deep work. 심층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끊으면 되죠. 원래는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없어진 것 같아. distraction.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없는인데. 방해하는 것이 없는. 방해하는 것이 없는 환경이 필요하답니다. 이러한 노력, 그 세원이 뭐라고 적었니? 이러한 노력이라는 건 재현하기 힘들다는데 뭐라고 적으면 될까? 한글로. 깊게 집중해서 새 기술을 얻는 깊게 집중해서 새로운 가치랑 기술을 얻는 노력. 노력. 결국에는 심층 작업 시 요구되는 노력이겠죠? 괜찮냐? 심층 작업 시 요구되는 노력. 이런 건 누군가 따라하기 어려워. 여기 또 나온다. 연결어 도우가 또 나오네. 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잖아. 하지만 그쵸?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답니다.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 그 스케일? 척도의 다른 반대쪽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분사구문 처리할게. 하면서. 얘는 알죠? 얘 what부터는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되고 얘 익숙한 형태 보여요? refer to A as B. be referred to as. 간주동사의 수동태죠? shallow work. 얕은 작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칭되는 것을 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작업이라는 것은 인지적으로 디맨딩, 부담이 되진 않아. 이러한 유형의 작업이라는 건 앞문장에 뭐야? 그 shallow work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얕은 작업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다소 execution, 논리적인 유형의 과제의 실행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이 논리적인 과제가 어때? 공부하라고 했더니 단어장 정리하고 있고 플래너에 공부할 거 계획하는 친구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되게 논리적이잖아. 내가 수학한 다음에 영어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되게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거든? 논리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논리적으로만 세우면 된다고. 여기서 뭔 말인지 되죠? 직장인으로 따지면 선생님한테 수업 준비하라고 했더니 애들 카톡에 답장하고 이메일 분류하고 논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것은 깊은 집중이 필요 없거든.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가치를 얘 레얼리 또 나오네. 거의 만들어내지 않아. 비록 그것들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 당연히 단어 정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플래너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응? 근데 문제는 뭐야? 너무 많은 시간을 이거 하는데 보낸다는 거죠. 그쵸? 피상적 공부겠죠? 공부하는 척. 그쵸? 우리는 자주 이러한 과제를 수행한답니다. 우리가 그쵸? distracted, 산만해진 동안에 산만해지면 이러한 과제를 자주 수행한다는 거죠. 디즈 테스트는 앞문장에 그 은지 뭘로 연결시켰니? 그쵸? 논리적인 유형의 과제에 해당하는 거죠. 분류하는 거나 어떤 거를 이제 단순하게 기록하는 거는 논리적 유형의 과제. 이러한 얕은 피상적 작업이라는 것은 그것의 place,
역할을 갖고 있긴 하답니다. 보스 A and B로 병렬되네? 그쵸? and 사이로 이렇게 because 부사절 두 개가 병렬된다 얘들아. 왜냐하면 그 일상적인 유형의 과제들은 당연히 해야지. 선생님도 너네 카톡에 답장하고 이메일 분류하고 너네도 체크리스트 만들고 단어장도 정리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 그 심층 작업을 하면서 얘는 스펜드 시간 ing 형태로 봐라. 스펜드 시간 ing 알죠? 뭐뭐 하는데 시간 돈을 쓰다. 야, 이행문 한번 꺼내봐. 오랜만에. 이행문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봐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은영이가 한번 찾아볼래? 스펜드 시간 ing 어디 있는지 아니? 그 페이지 수 찾으면 나 말해줘라. 너네도 한번 찾아봐. 15페이지랍니다. 여러분은 9버전이고 저는 10버전이거든요. 3학년만 9버전이거든요. 이행문. 1, 2학년은 신버전으로 갈아탔어요. 여러분은 곧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15페이지에 표 있잖아. 그 표 보면은 어디 있냐? 맨 마지막 표에 동명사 관용 표현 보이죠? 그 중에 몇 번째 있어? 밑에서. 아니 위에서 두 번째 있죠? 스펜드 시간 돈 아닌지 뭐 하는데 시간 돈을 보내다 쓰나? 되냐? 이행은 없는 친구들 손 번쩍 드세요. 번쩍! 이행은 없는 친구들. 앞줄 3명? 아연지 없나요? 아니요, 종이로 들고 다니세요. 자습 1시간씩 드릴게요. 다음에 또 없으면 자습 2시간이니까. 이행은 항상 갖고 다니세요. 지금 당장 자습 1시간이십니다. 이행은 잊어버렸냐, 아연이? 이행은 잊어버렸어? 뭐죠? 종이로 들고 다니세요? 네, 4분? 네? 신버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쁘죠? 파스텔 톤으로. 칙칙한 촌스러운 색이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받아서 뭐 필요해요? 신버전 원해? 신버전 원하세요? 그럼 제가 신버전을 뽑아서 한번 다시 쭉 돌릴게요. 네.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 문제 있잖아. 너무 많은 피상적 작업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쁘게 느끼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 스트레스 받음. 이렇게 형용사죠. 바쁘게 느끼고 심지어는 스트레스 받거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rarely 나오네. 거의 뭐뭐 않는. 아까 써줬다. 우리는 거의 어떠한 결과도 보지 못한답니다. 반영하는 우리의 경험된 노력을.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향상되지 않는다? 피상적 학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그 바랍니다. 되냐? 주제문은 이거 시현이 몇 번으로 골랐냐? 시현 몇 번으로 골랐어?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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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으로 합시다. 그럼 7번이랑 우리 딥 심층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몇 번까지 포함시킬까? 1번도 포함시킬까요?